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가진 끝에 예상대로 지난달 결정된 내용과 변동 없는 통화회의 결과와 경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3차 양적 완화 효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인식과 11월 미국 대선 후 드러나게 될 차기 행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일단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와 트로이카가 긴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대신 135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긴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긴축안에 따르면 긴축 목표 시한은 현재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되지만 그리스는 트로이카의 더욱 엄격한 통제와 혹독한 긴축 정책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무역 분쟁 관련 준사법기관인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애플의 특허 가운데 일부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습니다. 대상이 된 제품은 삼성의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국제무역위원회가 추후 예비 판정을 본 판정으로 확정하게 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출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내일 세 번째자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앞서 나로호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발사됐지만 모두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3차 발사까지 총 5,2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개발 사업에 들어갔으며 성공 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스스로 로켓을 개발해 쏘아올린 10번째 나라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 코스피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잘 가다가 외국인들 장중 변심 때문에 5일 연속 밀리는 것 같았는데요. 조금 전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덜 파니까 빨간불까지 들어오며 상승 반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좀 부진하자 꺾여버린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욱더 커지면서 5일 만에 반락하려 하는데요. 대외적으로도 호황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지표는 좋은데 유로존 민간 경기는 3년 내 최악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스는 긴축까지 2년 정도 시간을 벌었지만 FOMC 회의에서는 건질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성 없는 증시, 오늘 코스피 시황부터 체크해드립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10선 정도, 하지만 여전히 2, 3포인트가량은 아래쪽이군요. 특별히 오늘 국가 지자체 중심의 기관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순매도를 800억밖에 하지 않지만 국가 지자체에서는요, 2천억 넘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 규모를 줄여서 500억도 채 안 되는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같이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볼까요? 자, 520선이 반납이 되네요. 지금 빠르게 꺾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낙폭이 한 1%가량 됩니다. 기관은 거의 팔고 있지 않은데 외국인은 400억가량, 코스피만큼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죠. 자, 1,100원대 정도입니다. 2원가량 계속 빠진 상태로 오늘 개점 휴업이네요. 계속해서 조용한 장중 흐름 보고 계십니다. 일단 그리스 관련해 2년 정도 긴축 시한을 벌었다라는 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미 현대차는 2%가량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기아차도 빨간불을 켜면서 1% 남짓 오르고 있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한번 가보기 전에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먼저 하나대투증권 이용곤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유로존 민간 경제가 3년 내 최악이라는데 경기 침체가 확대될까요? 정권 교체, 대선 등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수혜주들 미리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인들의 수급과 우리 수출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달러 환율의 현재 상황 한번 점검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도 만날게요. 코스피 1900포인트는 단기 바닥이라는 의미일까요?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쯤 배당주 담아도 될지 볼만한 배당주와 중소형주도 공개 받아볼게요. 주간 단위 5% 이상 수익 볼 수 있다는 공략 종목.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DS 제강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 짜볼 텐데요. 미국의 기술주들의 실적이 부진합니다. 국내 IT주에도 영향 줄까요? 오늘 밤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IT 부품주 매매 팁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로 75%, 단알로 거의 50% 육박하는 아주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요. 김상균 팀장님의 놀라운 포트 일부 말미에 공개됩니다.
네, 자 현대차의 실적이 이제 막 나온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55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보다 약한 3% 정도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파업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주가는 빠져서 이 정도에서는 또 저가 매수가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동차 관련된 대응법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자, 먼저 여의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근 연구위원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중국의 HSBC 집계 PMI 잠정치의 경우에는 전달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유럽 쪽은 여전히 좀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5.3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망치, 이전치 모두 다 밑도는 그런 좀 부진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PMI가 50 이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경기 위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은 상당히 좀 멀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뿐만 아니라 미국 최근에 주택 지표를 비롯해서 일부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글로벌 경기 둔화 자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부진한 경제 흐름을 계속 가고 있지만 중국 경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오늘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3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그런 분석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쪽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에 관심을 가지려니까 또 정권 교체가 있어서 이 전후로 쉽게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지도 조금은 의문스러운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중국보다 앞서 대선을 치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 6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미국과 중국 모두 이제 대선이 걸려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권 교체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불확실성은 조금 더 적은 편입니다. 중국은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정책 역시 뭐 예상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일단 내수 부양,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부양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부양책을 내놓기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뭐 기조 자체가 크게 바뀌거나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큰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업종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은 뭐 헬스케어 산업이나 IT 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공화당은 뭐 에너지나 금융 업종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업종별 영향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면은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현재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 스탠스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하면은 조금 더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지금 2시 넘어서면서부터도 정말로 실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두산인프라코, 대한항공 막 나오고 있는데 근데 3분기 실적 시즌이 정점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중간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사실 이제 집중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네. 미국도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미국은 사실 약간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하고 이번 주가 좀 집중돼 있다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번 주부터 좀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550억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당초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상승 반전하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미리 선조정 받았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좀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 부분들이 오늘 오히려 좀 그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로 주가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IT 업종이 뭐 실적은 조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실적이 가장 두드러지는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그동안 계속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압박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한 IT 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이제 자동차는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 미리 빠졌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뭐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 이제 다 오르는 시점이 이제 오늘 도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동차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도 말씀하신 대로 있겠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워낙 계속해서 강세를 1,100원대 지금 뚫으려고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자동차주에 미치는 영향, 또 외국인들 수급에 미치는 영향,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1,100원대 깨진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해야 맞습니까? 예, 환율이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2원 이상 하락하면서 1,101원대까지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들 좀 불리하다는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다 아시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제 환율의 움직임 자체, 환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환율의 그 절상 속도가 좀 지나치게 빠르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자동차 주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까지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환율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역시 뭐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 전체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선진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 반사적으로 국내 원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수출 기업이나 이제 환율과 같이 연동돼 있는 그런 실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좀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주들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한 계속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자동차만 좀 꼬집어서 여쭤본다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일단 오늘로써 실적 발표가 남으로써 조금 일단 불확실성은 걷어진 것 같은데 환율은 계속 좀 악재로 자동차주에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본이 다음 주 BOJ 통화정책회의 열면서 한 번 더 엔화를 더 풀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닌지 자동차주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함해서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자동차주는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 성격의 반등 흐름은 조금 더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주변 환경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의 어떤 자체적인 경쟁력 그리고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동차 업종은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보합권 정도에서 등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변동성이 조금 축소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동안 지수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중소형주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늘은 또 오후에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대형주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측면, 그전에도 여전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낙폭과대주 중심으로만 단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좀 과도한 낙폭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자동차주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건설주나 화학주 여전히 뭐 주가가 부진한 흐름인데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점을 좀 모색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 정도로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급이 양호한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뭐 좀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단기 접근하는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를 포함해서 낙폭과대 중대형주, 약간 좀 큰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도 트레이딩으로 짧게만 수익을 내는 것을 기대해야 되고, 잘 가고 있는 실적 호전, 수급존 중소형주도 역시 길게 들고 있어서는 수익 내기 곤란하다는 단기 관점 트레이딩을 강조해 주셨네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박스권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곧 있으면 변동성이 다시 한번 확대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1900포인트가 코스피의 단기 저점이다, 이런 메시지 주셨던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1900 지지받았다고 보고 믿고 투자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으로 투자를 압축해야 됩니까? 사실상 미국 대선 전까지는 뭐 크게 장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전체적인 시장 흐름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여전히 좀 변동성을 이제 수반하면서 좀 하락 압력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좀 약세, 이런 움직임의 어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둘러싼 그 유럽의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다 대내외 실적 부진 우려도 좀 상당한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지수가 1900선 초반인데요. 현 시점에서의 어떤 일방적인 추가 하락은 좀 그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상승 재료가 약한 상태지만 그 시장 압박의 요인들이 좀 새롭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미 또 노출된 악재들에 대해서는 좀 주가 반영이 충분히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개선 시그널도 좀 예전보다 좀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방어에 좀 일조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최근에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이런 결과들이 이를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택 경기 회복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확대와 소비 회복을 유도하는 또 선순환 기대감이 좀 유효한 상황이고, 중국 또한 3분기부터 이제 바닥을 치고 4분기부터는 좀 점차 이제 회복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역시 전일 중국의 10월 HSBC 제조업 PMI 지수를 보시면 49.1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여전히 수축 국면에 있긴 하지만 2개월 연속 이렇게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는 점 등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크로 지표들이 좀 개선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가격 조정을 거친 그만큼 이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다만 좀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 공세로 지금 시장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급 여건은 다소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좀 큰 모멘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는 역시 일단은 지지선 확보에 대한 확인 과정을 좀 거치면서 이게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선은 이제 1900선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주도주가 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점이 좀 시장 좀 수급이 좀 약한 상황인데, 개별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이제 늘어나 있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좀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본다는 관점에서는 역시 원화 강세 수혜주 쪽도 뭐 대응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 이렇게 근접한 이후에는 좀 속도 조절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1,100원대가 이제 깨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높게 보고 있고요. 그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 환경 그리고 또 위안화가 지금 뭐 사상 최고치로 좀 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엔저에 따른 원화의 상대적 강세 등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도 좀 완만한 그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그 원자재 수입 비중이 좀 높은 음식료 쪽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이 밖에도 외화 부채 비중이 좀 큰 항공이나 철강 업종들도 그 환율 추이를 점검하면서는 적절하게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업종들 원화 강세 수혜주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접근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맘때가 되면요 찬바람이 좀 서서 불기 시작하면 역시 배당주에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커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고 또 배당 기준일이 이제 연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뭐 그 이제 여름이 지나고 한 8월, 9월경부터 관심이 나타나긴 되는데 한 10월 말 정도 시점이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을 좀 따져보면서 연말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나타난 어떤 증시의 좀 변동성 요인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배당주에 대해서는 좀 매력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배당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만한 요소라면 역시 배당 수익률이 되겠고요. 최근에 뭐 통신주의 상승이나 뭐 KTNG, 강원랜드 등 전통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좀 좋았던 기업들로는 그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뭐 배당주에 대응하는 전략은 배당 기준일까지 보유를 하면서 배당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있겠고요. 또 배당락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에 더 두셨다가 배당 기준일 이전에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부터 매수를 하셨다가 꼭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배당 기준일 이전에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뭐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 시장 대응하시는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뭐 시장에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900선을 일단 단기 지지 라인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1900선의 부근에 이제 접근한 만큼 지금 지수 때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12개월 예상 PER은요 대략 한 8.34배, 뭐 8.5배 이하로 그렇게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그 2010년도 이후에는 그 뭐 작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쇼크나 뭐 그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서 급속도로 확산됐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밸류에이션상 지금 최저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그 1900선에 대한 어떤 그 지지 형성될 수 있다. 절대 가격의 메리트가 확보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코스피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지 않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장세를 이제 벗어나야 될 텐데 유럽의 불확실성 완화, 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 등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수급이나 뭐 펀더멘털이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따라서 뭐 탄력적인 주가의 상승이나 뭐 이렇게 급반전 될 수 있는 뭐 이런 만한 좀 기대 요인들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을 좀 유지하면서 대응하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분기에 양호한 실적 전망이 예상되는 업종, 또 이런 종목으로는 뭐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심의 접근은 계속적으로 유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수 소비 업종, 뭐 음식료나 제약, 또 화장품, 뭐 보험이나 뭐 기타 업종 이런 업종들에 대해 관심, 또 배당 메리트를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전체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주시면서도 원화 강세 수혜주 혹은 배당주라는 그 세세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저희가 전달을 받았는데 때문인지 오늘 제약과 음식료 쪽에 추가 신규 관심을 좀 보이신 걸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었습니다. 종목 궁금하고요. 아까 배당주 얘기하셨는데 어떤 배당 종목을 배당받지 않고 추가로 고전에 팔아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관심 업종은 화학업종을 오랫동안 편입하고 있다가 좀 제외를 했고요. IT는 그대로 20%를 유지하고, 제약이라고 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을 20%로 이제 신규 관심 업종으로 넣어봤고요. 음식료 업종을 역시 20% 신규로 넣어봤습니다. 이 밖에 중소형주 비중을 30%로 좀 줄이고 현금을 10%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IT 업종 내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자화전자 이 두 종목은 지난주에도 추천드렸던 종목이라 생략을 하겠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동성제약과 마크로젠 두 종목을 좀 제시해드리겠는데요. 동성제약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제약주는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제약 업종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가격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고요. 지난주에 출시한 염색약 버블비의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지난 7월에 IC케어 워터에센스가 중국 위생청의 허가를 받고 현지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등의 여러 가지 좀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가격권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아 보이고요. 마크로젠은 잘 아실 텐데요.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의료 및 조기 진단 예방 이런 의학에 좀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따른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떤 선제적인 조치로 인해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요. DNA 유전자 분석 서비스라는 업체인데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좀 매출이 늘어나고 성장성을 감안해 본다면 또 최근에 기관 매수세 등을 고려하면은 현 주가 33,000원대에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새로 넣으면서 두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대상과 빙그레가 되겠고요. 대상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이제 경기가 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좀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는데,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도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 곡물 가격 인하에 따른 좀 원가 부담 완화, 또 연말까지 제품 가격 등이 좀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도 현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빙그레 역시도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요. 또 원달러 환율의 강세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수입비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좀 호재로 인식이 될 거고, 곡물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다가 하락 반전한 상황도 일단 음식료 쪽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빙그레 주가를 오리온의 예를 들면 설명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는 삼강유리와 네이블 둘 다 주가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데 두 종목은 유지를 해보겠고, 신규로 액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방 고객사의 어떤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FPCB 공급 물량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큰 상황이고, 시장 경쟁력이 좀 강화가 되고 있고, 어떤 이런 기대감, 또 양호한 재무 구조, 또 배당 메리트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설비 시설을 증설하였고, 따라서 생산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주가 3,500원 선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셔도 좋아 보입니다. 끝으로 배당 메리트 관점에서는 세세하게 개별 종목들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역시 통신주들이 SK텔레콤이나 통신주들이 좀 배당 수익률이 약 4% 이상, 5%대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 같아요. 최근에 주가 반등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겠고요. 전통적으로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데, 주가 수준과 예상 배당 수익률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은 배당주들을 좀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제약바이오 음식료 쪽 오늘 관심 가져보자라는 얘기와 배당주 얘기, 그리고 삼광유리 네이블 신규 추천하신 이후에 사실 수익률 계산했으면 엄청났을 텐데 그런 이진행 지점장님께서 오늘 새로운 중소형주로 액트를 좀 보자라는 얘기까지 들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5%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드리는데요. 먼저 수익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제니디 1% 손실, 오진플라임은 2% 손실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전준우 팀장이 어제 받았던 현재는 아직 매수가 오지 않았고요. 레이저는 6% 손실, 삼화통장에서 3% 손실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두셨던 추천 종목 중에 일주일 동안 10% 거의 20% 육박하는 수익률을 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오늘의 레이즌이 조금 더 아쉽습니다. 네. 아직은 1,600원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한 주 더 홀딩해 볼까요? 예, 일단 그 투자 전략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에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LG 그룹의 납품 비중이 큰 레이젠 같은 종목은 꼭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목표 가격은 2,500원이었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1,6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DS, 영문으로 DS 제강입니다. 예, DS 제강을 들고 나온 이유는 최근에 들어서 DS 제강 뉴스를 좀 살펴보면 한전 KPS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을 할 텐데요. 원래 제강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와 계약을 한 이유는 해외의 신규 발전소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철강 산업 이외의 발전 시장에 진출한 것인데요. 이런 발전 시장의 진출에 따라서 성장성이 좀 두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더 좋을 것이고 3분기보다는 4분기의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국내에서도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해서 제주도에서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수주 공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를 필두로 해서 해외 쪽에 시야를 넓혀서 결국에는 DS 제강이 발전 사업 쪽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목표 가격 함께 들어볼게요. 네, 매수 가격은 1,500원대 이하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1,300원, 목표 주가는 2,300원까지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2,300원 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일단 내년도까지는 홀딩 전략 아니면 모아가는 전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면에 조금 잘못 나갔는데요. 매수 가격은 1,500원 이하면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이 2,300원입니다. 연말까지 가능하겠다 하시고요. 손절 가격은 1,3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연말까지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끌고 가게 된다면 50% 수익도 가능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2시 32분이고요. 자동차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 힘을 내면서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할 듯 싶습니다. 1920선 거의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놀랍게도 현대기아차는 오늘 마이너스권에서요. 플러스 4%대까지 아주 다이나믹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짜봐야 되겠네요.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이번 주 들어 트레이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단기로만 보자. 잘 가는 중소형주도 단기요. 많이 빠진 대형주도 단기인데 낙폭과대주를 그래도 좀 건드리자라는 의견과 손대면 아직 안 된다. 아까 어떤 분은 아주 공격적으로 조선 자동차 화학하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셨었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장세 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방향성에 뚜렷하게 방향성의 개선세라든지 이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어닝이라든지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 호선주 위주로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장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주들에 의해서 코스피가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2010년도나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주도주로서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은 2010년도, 11년도만큼 자동차가 큰 폭으로 성장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라는
어렵다라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10년도, 2011년도만큼 큰 폭의 성장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세로 기다렸다가 향후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성이 많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 모니터링하면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완성차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이 아주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완성차 부분에서 꾸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자체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닥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미 수익률 게임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 코스닥에서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동안 코스닥이 상승되면서 아직까지 수익률 게임에 뛰어들지 못했던 개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의 랠리를 노리면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유입이라든지 기관과 그 개인들의 매수세를 확인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개별 종목군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IT 업종 부분에서는 꾸준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IT 업종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스마트 부품주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전략이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휴대폰에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경이 되면서 큰 폭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도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점이라 보기보다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8이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시장 자체에서는 중대형 터치패널 스크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은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패드 미니라든지 타블렛 PC 부분에서 작은 터치패드 TSP 업종들이 큰 인기를 부렸지만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중대형 윈도우 8이 나오면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터치 패널이 앞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SNS텍, 트레이스, 디지텍 시스템, 잉크테크 이런 종목들이 중대형 패널에 들어가는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감신 종목에 따로 중대형 패널이라는 감신 종목 목록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향후에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발표하는 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의 iOS에 이어서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윈도우 8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놓는데 중대형 터치스크린 패널 쪽을 좀 주목해보자. SNS텍, 트레이스, 그리고 아시겠지만 디스텍 시스템이라는 종목과 잉크테크 요거 4개 정도는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뒀다가 적당한 가격에 살 필요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트에 신규로 넣으실 종목 하나는 바로 관련된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점은 그전에 그 종목과는 좀 다르게 좀 보수적인 전망으로 유진기업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하이마트.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하이마트 매각설에 의해서 유진기업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했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시멘트라든지 여러 가지 콘크리트라든지 건설 쪽에 가까운 업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번 달 말 같은 경우에 유진기업에서 그 하이마트 매각 자금 그 부분이 이제 현금이 일정 부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2,300억 정도의 수준인데 유입되는 현금은 약 6,500억, 6,600억 정도의 수준의 현금입니다. 이 부분에서 유진기업이 약 1조 7천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은 일부 약 5천억 정도는 현금에 상환해야 되고 나머지 2천억 정도는 신규 또다시 M&A 부분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진기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라든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지 못하고 경기가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강한 이슈에서 큰 폭으로 성장을 했던 회사입니다. 이때가 이제 하이마트 매각설이 터지면서 주가 자체가 강하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면서 3,000원대의 모습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약 2,800원에서 작은 박스권으로 3,000원을 보이면서 어제의 약간의 상승이 보이면서 3,600원 작은 박스권을 우상향으로 돌파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일 날 기준으로 해서 현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약 포트 10% 정도를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전고점이었던 매물대가 많았던 4,000원 정도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노려보시고 4,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의 수급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부분이었던 2,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원에 도착했다고 무조건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역시 시장 상황과 수급을 보면서 2,800원을 종가상으로 하향으로 이탈할 때 그때 손절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 레미콘이라든지 이 실적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수가 있고 건설건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 2천억 현금을 가지고 M&A 부분에서 어떤 기업과 M&A를 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좋고 하이마트 매각 자금 이번 달 말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M&A 관련된 그런 기대감 일단 목표가를 4,000원 정도까지 불러주셨는데 현재 가격은 3,150원입니다. 유진개별 오늘 신규 추천주였고 이제는 화려한 포트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요. 8개 종목을 갖고 계시고 평균 10%씩 샀다고 계산했을 때 30% 정도 주식을 샀다 하면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김상윤 팀장님의 놀라운 포트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펜엔터부터 모베이스, 대양전기공업, 그리고 제닉 여기까지는 한 여름 정도에서 사셨던 끌고 오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디스텍 시스템, 그리고 다날, 에스폴리텍, 나노신소재는 이제 가을 접어서 최근까지 편입을 시켰던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편입 날짜를 보면 예, 그렇죠. 자, 펜엔터가 오늘 급등합니다. 수익률은 30% 한때 낙폭이 깊었지만 기다린 이후 지금 뭔가 열매를 보고 있는 듯하고요. 자, 모베이스도 오늘 장중에 급등했었습니다. 이 밖에 대양전기공업, 제닉 그리고 디스텍 시스템까지. 디스텍 시스템은 조금 빠집니다만 제닉과 함께 다들 1차 목표가를 4종목의 경우에는 모두 도달을 했습니다. 디스텍 시스템은 2차 목표가까지 찍고서 지금 조금 매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나머지 종목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다날도 1차 목표가 이미 들어갔고 수익률은 49%를 넘어섰습니다. 편입일이 9월 20일인데 말이죠. 조금 그래도 수익률이 요것 대비 조금 적다 생각되는 게 에스폴리텍이고 나노신소재는 조금은 바닥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혼자 파란 부르니까 좀 튀네요. 나노신소재부터 좀 볼까요? 축하드릴 종목이 너무 많은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실적이라든지 호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분기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나노신소재를 매수했던 가장 큰 이유가 3분기에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충분히 바닥권이다 싶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충분히 만원대에 안착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오히려 나쁘지 않고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발표할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서 주가가 턴어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만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현재 꾸준히 만원 위에서만 꾸준히 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절가 만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꾸준히 홀딩을 해서 실적 나오는 데까지 대기하시는 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폴리텍은 약간 21선에서 이제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예,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코스닥 자체가 눌림목이 보이면서 에스폴리텍 자체도 어느 정도 하향 곡선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자체의 추세라든지 흐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아직까지 주가 자체는 강한 흐름을 모이면서 주가 자체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이 하반기의 실적 부분에서 꾸준히 우상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에스폴리텍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3, 4분기 이상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꾸준히 홀딩을 해서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같이 50%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급한 불은 끈 것 같고요. 나머지 화려한 이제 수익을 자랑하는 종목들 차례로 보죠.
예,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급등했다가 어느 정도의 다시 눌림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외주 드라마 제작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각시탈부터 시작해서 족도의 남자 이렇게 꾸준히 드라마 자체가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는 내 사랑 나비 부인이라는 주말 드라마를 현재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던데. 예, 시청률 약 9.4에서 9.8%까지 꾸준히 움직이고 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문은화 작가에 의해서 꾸준히 시청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 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2011년도 같은 경우 2012년도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엔터주들 음반 업체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2012년도 내년도부터는 이런 드라마 외주 드라마 제작 업체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옥에 의해서 올해 예상치보다 내년의 예상치가 훨씬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년을 기약하면서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펜 엔터테인먼트는 10,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모베이스, 대양전기 쭉 한번 보죠. 예, 그리고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 휴대폰 부품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베트남 부분에서 휴대폰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약 전체 생산량의 8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모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들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잘 될수록 모베이스 실적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모베이스도 강하게 상승했지만은 마찬가지로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실적을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퍼가 약 4몇 배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퍼가 약 6배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베이스도 10,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간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률이 극대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양전기공업입니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현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MEMS 부분에서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가시화되는 것도 3분기 실적 이후부터 조금씩 실적이 가시화가 됩니다. 대양전기공업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양전기공업도 꾸준히 홀딩을 해서 목표가 최소한 14,000원 이상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외로 조금 빠진다 싶은 게 제닉은 사실 목요일 날인가 지난주에 오셨을 때 급락을 했었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다시 급등하길래 그래 그럼 그렇지 제닉이지 했는데 오늘 좀 다시 빠지고 디스텍 시스템도 최근에 조금 연속해서 빠지는 것 같아서요. 예, 제닉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하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망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 특히 기관들의 매물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임해 방송은 2차 방송은 10월 30일 날 잡혀 있고 지속적으로 잡혔었고 이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물량이 나오면서 중국의 이제 하이미팩이라든지 이런 제닉에 대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꾸준히 기다렸다가 오히려 55,000원이 깨지면서 주가 자체가 하락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노리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텍 시스템입니다.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형 TSP 업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거. 예, 여러 가지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는 것은 아이패드 미니라든지 윈도우 8이 출시되면서 이제 기대감에 의해 올랐던 것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꾸준히 홀딩을 해서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스의 팔자 때문이군요. 완성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상균 팀장님의 완성본, 이렇게 되면 종목이 9개로 늘어나는데 수익은 만만치 않게 다들 화려하죠. 유진급 10%가 오늘 신규 추천주였습니다. 자, 기존 종목과 오늘 새롭게 편입된 유진기업 가격 보겠습니다. 자, 모두 보유입니다. 페넨터부터 디스텍 시스템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5개 가운데 4개고 많게는 70%대 수익내는 모베이스는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계속 꽉 쥐고 계십시오. 나머지 종목들 더 보여드립니다. 자, 디스텍 시스템도 오늘 급락이지만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겠고 다날도 1차 목표가 같지만 홀딩입니다. 오늘 새롭게 유진기업이 추천이 나왔는데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 1차는 4,000원, 2차는 5,000원 목표가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매각 자금에 대한 이번 달 유입 기대감, 기술적으로도 박스를 뚫었다라는 분석 있었죠. 네,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놀라운 수익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